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현장의 일상도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말부터는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시 전형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진로진학부 이완구 교육연구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에서 처음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입시 일정도 연기가 되고 고3 학생들의 마음고생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 이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코로나19가 진행될 거라고 미리 다 예측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차례 학생들의 등교 계약이 미뤄졌고 고3 학생들 또한 한 90일 정도 좀 안 되게 학교를 등교 계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도 5월 20일부터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든 입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돌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에서는 방역을 비롯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고등학생 1, 2학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고 1, 2학년들은 격일 또는 격주 등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등교 계약이 미뤄지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재수생이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고3 수험생들이 좀 입시에 대한 부담감도 큰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등교 계약이 미뤄지면서 재학생들이 물리적으로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고 공간적 문제도 약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심리적으로도 미뤄지니까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더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리한 점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전체의 모집 인원의 한 77%에 해당하는 수시 모집 전형에서 각 대학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입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수생의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EBS라든지 이렇게 각종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느새 수시 전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시 전형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정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수시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년에는 9월 6일에서 7일경 이렇게 해가지고 원서 접수가 이루어졌어요. 네. 지금 시기로 보면 이미 원서 접수가 이루어졌어야 네. 하는 시기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년보다 약 2주 정도, 한 16일 정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3일, 얼마 뒤죠. 네. 9월 23일부터 28일까지가 원서 접수가 진행될 것입니다. 보통 전형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등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통 자기소개서는 수능 원서 접수와 동시에 마감이 되거나 보통 하루 정도 더 여유를 두고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물론 수능 이후까지 설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일정은 반드시 확인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예. 원서 접수가 끝나게 되면 29일부터가 되겠죠. 9월 29일부터 길게 12월 26일까지가 각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수시 전형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생 모집 방법에 대한 자율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다 보니 네.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많은 전형들도 크게 분류하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입 전형은 크게 정시와 수시로 나뉠 수 있고요. 네. 수시 모집 전형은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주 평가 요소로 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요. 네. 논술 성적을 주 평가 요소로 하는 논술 위주 전형. 네. 그다음에 실기 평가를 실기 성적을 평가 요소로 하는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네, 총 그렇게 세 가지인 하면 거죠? 3개인데 네.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네. 다시 2가지로 나뉘어요. 네. 그래서 이중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의 67% 정도, 그래서 23만 3천 명 정도를 모집하게 되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2가지가 있는데 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쉽게 얘기하면 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내신 부분에 숫자로 되어 있는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도 반영하지만 생활기록부에 전 영역을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학종이라고 부르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전형에는 그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실 뭐 아직도 수시가 나을까, 정시가 나을까 고민하는 학생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시기상 수시 모집 전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정시 전형이 말하자면 수능으로 네. 정시 전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판단을 할 때는 정시 전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정시 전형, 수시가 끝나고 정시 전형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루어지는 수시 전형에서는 그 대학보다 좀 높은 대학을 써야지 사실은 그 정시 전형에도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낮은 전형을 수시에서 먼저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수시 모집 전형으로 보자면 수시 모집 전형은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3년간 자신이 원하는 진로 분야의 활동이나 성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예.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적합할 것이고요. 네. 활동보다는 내신 위주가, 내신이 잘 챙겨져 있고 활동이 약간 부족한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논리적 사고력이나 글쓰기에 익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논술 위주 전형에 뭐 이렇게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 수시 전형 원서 접수 전에 좀 체크할 사항이나 주의할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23일부터 28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인데 대학들은 그 기간 동안 전부를 모집하는 대학도 있지만 3일 이상만 모집 기간을 설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23, 24, 25 혹은 26, 27, 28일을 원서 접수 기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학마다 다를 수 있고 원서 마감 시간도 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을 쓰게 될 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면접고사나 네. 논술고사를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면접고사나 논술고사가 일정이 겹치게 되면 예.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개 학교를 썼는데 논술고사가 같은 날에 진행된다고 하면 원서를 내는 순간 한 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원서 접수 단계를 미리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원서 접수는 한 2개 정도 사이트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네. 해당 사이트들을 미리 방문해서 실제 그 경쟁률 때문에 네. 실제 모집 기간에서는 보통 마지막 날 원서 접수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매우 많아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점검이 안 됐다고 하면 컴퓨터 상태나 인터넷 상태 그리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잘 안 될 경우에 네.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대기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 9버전과 10버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접속이 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권장 버전은 윈도우 익스플로러 11 버전 그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익스플로러 이외에도 뭐 크롬이라든지 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지망하는 대학과 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대학들이 요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도 매우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입생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각 대학들이. 그래서 신입생 모집에 적극적으로 대학들이 나서면서 예.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 텍스트를 정보 제공했다면 동영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뭐 카드 뉴스를 이렇게 발급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형태가 있고요.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이라든지 학과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그 대학 메인 홈페이지나 특히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가장 빠르게 변경사항이 적용돼도 가장 먼저 공지가 올라오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더불어서 특정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대학들을 한 곳에서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전체 대학 입학 정보라든지 네. 입학 관련 통계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하는데 예. 그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어디가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어디가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수시 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좀 잘 쓰는 법이나 네. 뭐 면접 대비를 위한 꿀팁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꼭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일 텐데요. 두 개가 사실은 서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글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면접은 말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방식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제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제시문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또 이제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보통의 경우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오보를 하는 경우, 오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말을 좀 부풀려서 네, 하거나 부풀려서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예를 네. 들면 책을 안 읽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네. 이런 책을 읽었다고 네. 인터넷에 줄거리만 보고 읽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면접 시에 예를 들면 그게 확인되면 네. 매우 뭐 안 좋은 평가가 그렇죠.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사실 매년 수시 전형을 앞두고 이 대학별 현장 설명회나 이 대입 박람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대면 행사 대부분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에서는 온라인 박람회를 또 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박람회를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네. 대면 박람회는 모두 취소했고요. 저희 이 충남교육청도 당연히 대면 박람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진학이 저희를 기다려주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는 대안으로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4년제 대학 그리고 전문대의 97개 대학교에 입시 정보를 모두 탑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화상 면접을
화상 상담, 네. 화상 상담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네. 입학 사정관과 전문 진학 분야의 전문 교사 진학 지원단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진학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나 이용자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로 진학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천안, 논산, 서산, 내포, 청양 이렇게 5개 지역의 권역별로 연구사와 전문 선생님을 상주시켜서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어요. 예. 화요일, 목요일의 경우에는 직장을 가진 학부형님들을 위해서 야간 9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학교로 찾아가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소통마당이라든지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대학 진학교실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권역별로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연구정보원 행사들이 보통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성 행사가 없고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긁어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항상 사업의 주안점을 학생과 학부형에 두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수시 전형에 응시를 하더라도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만큼 수능 공부도 병행을 해야 하잖아요. 수능 대비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능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네. 모든 영역에 수능 모든 영역에 신경을 쏟고 잘 해야 되지만 네. 수시에 최저 등급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 영역에 2개 영역 혹은 3개 영역을 선택해서 네.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문제 유형이 네. 보통 최저 등급이 1, 2등급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1, 2등급을 모두 막 이렇게 크게 맞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한 등급을 이제 쉽게 맞을 수 있는 팁들이 있는데 수능 문제 유형은 매년 유형이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 뭐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이렇게 교과 선생님들은 그 팁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패턴 이런 유형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항번호로 21번, 29번, 30번 정도가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1, 2등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문제는 배제하고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쓰거나 또 영어 같은 경우엔 41번부터 뭐 45번 문제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빈칸 문제보다 약간 수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배제하고 뒤에 부분을 신경을 쓴다든지 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윤리와 사상이다. 그렇게 되면 윤리와 사상은 수능이 생기고 지금까지 매년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성리학 영역이라든지 또 서양에서는 칸트 영역은 매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문제를 집중 공략을 한다면 한두 문제로 한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팁들이 있고요. 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택 과목이 2개인 경우에 한 과목이 제가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영역만 집중하다 보면 시소처럼 성적이 잘 나오던 과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지 한 과목만 집중해서는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능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더 힘든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